내일 아침 최저기온이 오늘보다 10도 이상 떨어지며 기습 한파가 찾아옵니다. 제천과 단양 등 북부 지역은 한파주의보까지 발효될 예정입니다. 기내 음주 논란으로 해외 연수를 모두 취소했던 충북도의회가 예산 반납을 앞두고 다시 해외 연수를 추진해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연수 참가 의원들의 이름을 가린 채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용도 폐기된 현수막이 다양한 제품으로 재활용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폐현수막 소각 시 유해 물질도 다량 배출되는 만큼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통합시 출범 이후 전국 평균보다 4배 이상 인구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동안 폐기했던 100만 자족도시 목표를 다시 꺼냈는데 원도심 살리는 것이 관건이라는 분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최근 이상할 정도로 가을에 어울리지 않는 따뜻한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오늘 비가 내리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내일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제천과 단양 등 충북 북부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까지 발효될 예정입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청주시 남문로 이가의 한 건물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바닥에는 파편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강풍을 못 견디고 오래된 유리창이 파손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다행히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제천시 송악면의 한 공사장에서는 만들어 놓았던 벽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강풍을 동반한 비가 내리면서 지반이 약해진 건데 인근에 있던 시멘트 공장을 덮쳤습니다. 진천군 광해연면에서는 빗물에 토사가 휩쓸리면서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강풍주의보는 충북 전역에 발효됐습니다. 제천 덕산과 청주에는 초속 19m가 넘는 강풍이 불어 총 12건의 풍수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내일은 기습 한파가 찾아옵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날씨가 많이 추워진 것 같아서 이렇게 추워질 줄 몰랐어요. 오늘 오후 9시를 기점으로 제천과 단양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나머지 9개 시군도 10도가량 뚝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상공 1,500m 고도에서 영하 3도 내외로 차가운 공기가 한반도 북서쪽에서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보다 10도 이상 큰 폭우로 떨어지겠고 모레까지 이어지고요. 모레는 기온이 내일보다 더 내려갑니다. 청주 기상지청은 이번 주말부터는 아침 최저기온이 본격적으로 영하권을 맴돌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지난 2월 한 도의원의 기내 음주 논란이 불거지면서 충북도의회는 당시 사과 입장과 함께 나머지 상임위들의 해외 연수 일정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반납을 앞두고 다음 달 도의원 22명이 북유럽 해외 연수를 강행합니다. 1인당 약 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는데 도의회는 참가 의원들의 이름을 가린 채 자료를 게시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충북도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도의원 해외 출장 계획서입니다. 전체 의원 35명 중 22명이 다음 달 13일부터 2개조로 나뉘어 9일간의 일정으로 핀란드와 스웨덴, 독일과 이탈리아를 방문합니다. 도의회는 북유럽 국가의 저출산 대응과 보육 정책, 지방자치 혁신과 선진농업 사례 탐구를 위해 이번 연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도의회의 전체 출장 경비는 1억 8천여만 원, 의원 1인당 600만 원 선입니다. 이 중 도의원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110만 원에서 130만 원 선입니다. 앞서 충북도의회는 지난 2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의원 7명이 유럽 연수에 나섰고 박지원 의원의 기내 음주 논란이 불거지면서 해당 의원에게 출석 정지 30일의 징계를 내리고 나머지 4개 상임위의 모든 해외 연수 일정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반납을 앞둔 시점에서 나머지 상임위 28명의 의원 중 22명이 이번 연수에 동참하며 다시 한번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올해만큼은 이 해연수를 강행하는 것보다는 의미 있게 또 제대로 해연수 가고자 하는 고민을 하는 시간으로 했어도 충분한데 지금 현재 시점상 해연수를 추진하는 것 자체가 예산 반납 대신에 해연수를 가겠다라는 것으로밖에. 도의회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해외 연수 계획서에 연수 참가 의원들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해외 연수에 참가하지 않은 도의원은 6명. 더불어민주당 이상정, 이의영 의원과 국민의힘 안지윤, 김현문, 이정범, 이욱희 의원으로 이들 6명의 해외 연수 예산은 불용 처리돼 내년도 민생 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충북이 심혈을 기울이는 중부내륙 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통과를 위해 민관정 공동위원회가 오늘부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첫 1인 시위는 유철웅 공동대표와 이두영 운영위원장 그리고 김태환 사무국 팀장이 진행했습니다. 민관정 위원회는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해 100만인 서명운동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하고 행안위 법안 소위가 열리는 오는 15일에는 상경활동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7월 오송 궁평 지하차도 참사 발생 이후 처음으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열렸습니다. 앞서 국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소방본부의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시점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자료 제출과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회전만 거듭했습니다. 조영광 기자입니다. 충북 소방본부에 대한 질의에서는 오송 참사 당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시점이 다시 논란이 됐습니다. 오전 10시 30분과 10시 4분을 두고 박진희 의원은 참사 발생 이후에 구조단이 가동된 것처럼 꾸며 소방본부가 구조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소방본부는 당시 상황보고서가 잘못 기재돼 수정한 것뿐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소방본부는 의심받을 만한 행적을 한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증거 자료 요구에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 자료 없습니다. 자료가 없잖아요. 왜 없어요? 통제단 가동 자료 없습니다. 왜 없어요? 가동했는데 왜 없어요? 자료를 공식적으로 누군가 기록도 안 했고 카톡에 남기지도 않았고. 이어진 충청북도 재난안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알맹이 없이 끝났습니다. 의원이 요구한 자료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제출되지 않았고 질의에 대해서도 역시 수사 중이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자료 제출 문제는 앞서 소방본부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우리 재난안전실의 자료 제출은 소방본부에 비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매우 불량합니다.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이 좀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회는 지난 8월 오송 참사 관련 행정사무조사와 특위를 구성하지 않으면서 대신 행정사무감사 때 제대로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의원 한 명이 주도한 행감은 책임을 규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축제와 행사 등 야외 활동의 증가로 옥외 광고물이 점차 늘고 있는데요. 용도 폐기된 현수막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면서 시민들의 생활 곳곳에 활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작업 때마다 재봉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원단을 살펴보니 각기 다른 그림과 글씨가 알록달록 새겨져 있습니다. 충주 지역 곳곳에서 수거한 폐 현수막들입니다. 기퉁에 있는 예쁜 그림들을 이렇게 상상을 해요. 이건 뭘 만들까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작품을 만들면 너무 기분이 좋고. 봉사단체 등 지역 주민들이 직접 폐 현수막을 활용한 재활용 제품을 만든 지 벌써 17년째. 앞치마와 장바구니 등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어 무상 배부하고 있는데 소재가 튼튼해 활용도가 높습니다. 올해는 행정안전부와 충청북도의 재활용 지원사업 공모에도 선정돼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과수원에서 사과를 따거나 배를 딸 때 용도에 맞게 앞주머니라든가 좀 사용하고 또 일반 농가에서는 멍석으로도 사용하고 게시기간이 만료됐거나 불법 현수막 등 충주시가 한 주 동안 수거하는 폐 현수막은 평균 300여 장. 코로나19 이후 축제나 행사가 급증하면서 폐 현수막 수거량도 해마다 크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수거량의 한 절반 이상 정도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앞으로는 대기 오염 정도가 많이 크게 줄 것으로. 폐 현수막 소각 시 다이옥신 등 환경 유해 물질이 다량 배출되는 만큼 재활용이 자원 재순환은 물론 대기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청주시가 통합시 출범 이후 전국 평균보다 4배 이상 인구가 증가했다는 집계를 내놨습니다. 2차 전지, 방사능 가속기 등 첨단 전략산업 육성에 따라 2040년 100만 인구에 도달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는데요. 원도심 활성화를 더한 동반 성장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지난 7월 LG에너지솔루션과 에코프로 등이 입주해 있는 오창산단은 국가첨단 전략산업 2차 전지 특화단지로, 오송 제1생명과학단지 등은 국내 최초로 바이오 의약품 소부장 특화단지로 동시에 선정됐습니다. 출산율 저하로 인구 절벽 속에서도 오창과 오송을 중심으로 한 인구 유입에 따라 청주시는 통합시 출범 이후 연평균 0.43%의 인구 증가율을 보이면서 전국 평균보다 4배 이상 높았습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주요 원인이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송 같은 경우에는 그 정주 여건이 굉장히 미비하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데 계속 투자할 계획이 있습니다. 문제는 흔히 말하는 직주 근접을 명분으로 산업단지와 아파트를 인근에 배치하는 것이 과연 정주 여건 개선에 부합하느냐입니다. 산업단지는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민원이 많아 선주국에서는 산업단지와 베드타운을 분리하는 추세입니다. 더욱이 외곽 개발로 인한 원도심 세태 문제는 청주시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되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청주 원도심에는 지난 15년간 지지부진했던 재개발에 눈에 띄는 속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터파기 작업에 들어간 사지 3구역에는 2,300여 세대의 아파트 공급이 예정돼 있고, 이 일대를 중심으로 계획대로라면 11,000여 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순차적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청주 유사일에 최대의 토목 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단순히 청주 내 돌려막기식 인구 이동이 아닌 인구 순증가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도심 외곽의 신성장 산업을 추가 유치해 외부에서 인구를 끌어들이고, 원도심은 정주 여건을 개선해 외곽 이동을 막는 동반성장 전략입니다. 청주시는 인구 증가세에 힘입어 한동안 폐기했던 100만 자족 도시 목표를 다시 꺼내들었는데 결국 쇠퇴하는 원도심을 살리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충청북도가 최근 우박 피해를 본 북부 지역 농가를 위해 1헥타르당 50만 원의 긴급 특별 재난 지원금을 추가 지원합니다. 지난달 26일 충주와 제천, 단양 지역에 1에서 3cm 크기의 우박이 내리면서 655개 농가, 236.7헥타르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들 농가에는 5억 5천만 원의 정부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며 충청북도는 이와 별도로 자체 재원 1억 1천만 원을 들여 1헥타르당 5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할 방침입니다. 자생적으로 생겨난 구제 상점들이 상권을 이루며 구도심의 활력을 불어넣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충주시 문화동 골목인데요. 구제 물품에 대한 인식도 점차 나아지면서 지역 나이에 관계없이 마니아층이 찾고 있습니다. 안정은 기자입니다. 충주시 문화동에 있는 한 골목. 평범한 듯 보이는 이곳에 구제 상점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빈티지 의류부터 가방, 액세서리까지 세월의 흔적이 멋스러운 제품들이 한가득입니다. 브랜드 같은 것도 찾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가격면이나 이 제품 질이나 이런 면에서는 일반 시장 가서 이런 것보다는 저는 여기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과거 시청과 시외버스터미널 등 핵심 시설이 밀집해 유동인구가 많았던 문화동. 하지만 주요 시설의 이전과 함께 도심 공동화에 직면했고 활기를 잃은 공간에는 구제 상점이 하나둘 들어섰습니다. 30년 전 두세 곳에 불과했던 구제 상점은 현재 60여 곳. 일반 고객부터 인터넷 판매상까지 타지 고객도 많아졌습니다. 타지에서들도 많이 오셔요. 음성에서도 오시고 감곡, 제천, 점천, 원주 그렇게 청주에서도 오시고 그러니까는 좀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마니아층이 형성될 만큼 구제 상품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고 주말이면 외국인 고객들이 줄을 잇는다고 말합니다.
요즘 구제는 뭐 새것 못지 않고요. 좀 또 재활용한다는 의미에서 깊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ผ้าเกาหลีมือสองราคาถูกค่ะแล้วก็เนื้อผ้าดีแล้วก็มีแต่แบรนด์เนมดีค่ะทุกคนก็ชอบมือสอง 자생적으로 특화 상권을 이룬 구제 상점에 사람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에 마을 주민들도 반갑습니다. 구제가 다 들다 보니까 상권이 살으니까 주민들한테는 좋은 거죠.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봐야죠. 낡고 오래된 제품에 새로운 가치를 제시한 구제 상점들이 문화동 도심에도 새로운 활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충주시 주덕읍 소재 한우 농가에서 럼피스킨병 의심 한우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23일 음성군 소재 한우 농가에서 첫 확진 사례가 나온 지 보름 만으로 해당 농가는 지난 3일 백신 접종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성 판정 여부는 이르면 자정을 기해 결정되며 현재 반경 10km 내 방역지역 한우 14,900여 마리에 대한 정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김영환 지사가 국회를 찾아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통과와 내년도 정부 예산 증액을 건의했습니다. 김 지사는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오는 15일 예정돼 있는 행안위 법안 1소위에서 중부내륙특별법의 심사와 통과를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예결위원장 등을 찾아 AI 바이오 영재학교와 국립소방병원 신설, 청주공항 확장에 필요한 정부 예산 증액도 당부했습니다. 이시종 전 지사가 퇴임 후 1년 반 만에 충북에서 공개 강연을 갖고 재임 시절 자신이 주창해온 양원제 개헌을 주장했습니다. 이시종 전 지사는 오늘 민주당 충북도당 노인위원회 발대식에서 헌법상 지방자치가 법령에 종속돼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하급 기관으로 전락했다며 17개 시도에서 각 2명씩 34명 규모의 지역 대표형 상원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충북도당은 노인위원회를 발족하고 내년 총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대청호 골프장 반대 법리역 대책위원회는 오늘 옥천군 동이면에 추진 중인 27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을 불허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골프장 예정지에서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이 발견됐고 농약으로 인한 식수원 오염도 우려된다며 골프장 건설을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지검 형사 2부는 사기 업무상 횡령 혐의로 전 가스안전공사 직원 2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7년 동안 연구자재 판매업자와 결탁해 일명 카드깡 수법으로 연구비 4억 7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범행을 가담한 업체 관계자 2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길을 가다 우연히 만난 고교생을 폭행하고 연애 가던 경찰을 깨문 혐의로 2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새벽 2시 반쯤 술을 마시고 걷다가 마주친 고등학생 2명의 얼굴을 쓰다듬고 피해자들이 도망치자 쫓아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지구대로 연행된 A씨는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경찰의 허벅지를 깨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